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22일 연휴 마지막입니다. 고고TV A 시청자분들께서는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까지 확실히 힐링하시고 리프레시 하셔서 대한민국 재건에 몸을 바쳐 충성을 하겠습니다. 고고TV는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하고 가시죠. 이번 내용은 좀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그 민주당 애들은 그 이재명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요. 확실한데 이재명이는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체를 깡그리 들어올릴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대치하는 우리 국힘 쪽에서는 이재명을 막아야 하고 우리가 대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시기죠. 제가 지금 그 국힘을 보면은 우리는 망했어요. 그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국정농단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프레임을 썼고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연 수천만 명이 나와서 박근혜를 물러가라 했기 때문에 보수 정권은 망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 이유도 대통령 선거 폭망, 지방선거 폭망, 국회의원 선거 폭망, 또 국회의원 선거 폭망, 이런 과정을 겪었죠. 쉽게 말해서 나라가 대한제국 말기에 망해서 우린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리고 국힘이 국정농단도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히 프레임에 망하고 민중의 분노를 어떤 정권도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5년 동안 망한 상태에서 우린 치욕적인 개혁보수라든가 꼴통보수라든가 아니면 중도층도 문재인이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했다가 다 돌아서고 있죠. 5년 동안 망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피폐와. 그런데 지금 국힘을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혁하라, 변해라, 그리고 민주당을 물려쳐다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국힘이 지금 대선 과정에 들어가면은 그 전에 4.7 보선은 김종인 씨라는 개혁가, 혁신가, 경세가가 나타나서 뒤집어 버렸고 한 번 이겼는데 그 이후로 이것들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김종인 씨가 없었으면 못 이겼죠. 그죠? 그 다음에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란 걸출한 10여 년을 정치한 걸출한 신진 세대의 탄생도 국힘 이것들이 부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하는 말이 좌파들이 이 국힘이나 보수층의 프레임을 씌운 것은 수구 꼴통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수구 꼴통의 잔존 세력이 이번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수구 꼴통이니 미는 애들이 수구 꼴통을 망하게 했던 윤석열을 밀고 있고 대기운이 형성돼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홍준표를 밀고 있고 그런데 개혁을 하자 당까지 해체해야 된다 탈당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개혁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다시 국힘에 복당하겠다 하는 유승민이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하면은 꼴통들이 있죠. 대깨윤, 쓰레기 보수 우파 평론가. 그죠? 자, 이 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거친 생각들, 그거를 바라보는 일반 전통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준석의 당대표 취임사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것을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입니다.
준석이가 보통 철학자가 아니에요. 보통 깊이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준석이를 칭찬하자는 게 이번 생각이 아니고, 전 역사를 좀 좋아하는데요. 요새는 뭐 나이도 먹고 무식해져 가지고 다 까먹었죠. 구체적인 그 사건들이나 의휘들은. 그런데 지금 국힘을 보면은 혁신과 변화와 개혁과 수구 세력의 대결이에요. 그 수구가 누구냐? 대개헌을 중심으로 형성된 윤석열 지지파들 또는 일부 홍준표 지지파들, 그들이 수구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변화와 개혁을 갖다가 외치면서 정권을 탈환하자는 사람들이 이준석 팀들,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대권 전국이 우리 국힘의 대선 전국이 형편무인지경으로 돌아가고 있죠. 제대로 된 개혁주의자들과 제대로 돼서 제대로 보수를 살리자는 사람들은 다 나가떨어지고, 유승민 같은 사람이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서, 그죠? 뜬금없이 굴러온 돌인 윤석열과 또는 박혔으면서 개혁도 안 하고 외세의 저항만 저항했던 수구적인 홍준표가 뜨고 있죠.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청자분들하고 1980년대, 82년, 84년 사이에, 그죠? 개화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죠. 그죠?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게 일어나면서, 그렇죠? 거기서 급진개혁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온건개혁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수구파, 대원군과 민비를 중심으로 한 수구파들도 있었죠. 그들의 공통점은 뭐죠? 수구파들이나 급진개혁파들이나 급진개혁파나 온건개혁파들이 공통점은 뭐죠? 다 유교 문화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원군이나 고종이나 민씨나 그 민비나 인정 안 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조선 500년 유교를 배우면서 자랐고, 급진개혁파인 온건개혁파니 얘네들도 전부 다 뭐 홍영식 같은 사람 있잖아요. 급진개혁파, 김옥균이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뭐 그 온건개혁파, 육일준이 이런 사람. 이런 친구들이 다 유교 문화권에 자라고 유교적인 족벌체에서 자랐죠. 대가문 출신이죠. 유교 대가문. 그런데 깨었는데 급진개혁파나 온건개혁파는 나라를 개방을 하자. 그리고 부국강병을 이루자. 근데 차이 나는 게 뭐죠? 수구 볼톡고수, 수구 꼴통들은 대원군 같은 놈은 배격한다. 세국정책이다. 서양의 몸을 못 들어오고 서양은 우리하고 단죄를 한다.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러다 망하게 되죠. 그래서 망하는 것을 보고 나온 것들이 개혁파들인데 그들도 결국 망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개혁파들의 뒤에 민중이 뒤따르지 않았다. 그걸 현재에서 분석을 하면은 민중이 뒤따르지 않았고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안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유교 집안의 지식인들이 미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중국을 가서 배워온 그 신문물들이 민중으로 침투가 되지 않았고, 결국은 개화도 실패했고 수구도 실패하면서 식민지가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식민지가 되었다. 지금 국힘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 급진개혁파 애들은 그 주로 누구예요? 뭐 김옥균, 박영형 이런 애들이죠. 홍영식. 이것도 고고TV가 생각이 안 나서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10대 때 배운 거를. 이런 애들이 뭐예요? 강경하게 급진적으로 입훈군주제로 간다. 입훈군주제. 왕은 허수아비요. 그죠? 총리체제로 가고 민심을 받들여서 간다. 일본 메이지 유신을 갖다 표방했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갑신정변으로 말이야 싹 도륙을 해버려. 급진개혁파. 그래서 나온 것들이 온건개혁파 아니에요. 온건개혁파 누가 있어? 육일준이, 김윤식 이런 사람이 있죠. 얘네들은 누구하고 결탁을 하게 되죠? 기존에 수구든 계획이든 기존의 정치권 실권을 가진 사람하고 결탁을 해서
천국의 양무운동,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같이 신학과 구화, 전통 가치를 지키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인다 이런 걸 하게 되죠. 얘네들도 망하죠. 그죠? 신학과 구화, 유교 문화도 좋고 기독교 문화도 좋아. 그럼 대단히 충돌이 되죠. 근데 이 개화파들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개화파들이 망하는 게 뭐예요? 조선 국민이 무식했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문맹자가 많았고, 그렇죠? 하루하루 때거리, 굶어 죽고, 치여 죽고, 그런 민중들이, 그냥 미스터 선샤인 같은 그 드라마를 봐도, 그냥 외국 애들은 그냥 한 포를 갖다가 신무기 한 포를 쏘고 따발총을 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딱 총을 쏘고 있고, 딱 포를 쏘고 있죠. 그러면서 처절하게 지킨 조선을 갖다가 그건 수구파나 계획파나 다른 일반 민중들은 그런 거 몰라. 처절하게 죽음으로 지킨 조선 500년이 일본에 넘어가고 서구에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국힘이 보면은 그 민주당 애들은 보면은 민주당 애들이 프레임을 씌운 게 보수 꼴통, 수구 꼴통, 개항도 안 하고, 그죠? 일본에 빌붙고, 친일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죠.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뭐를 씌우고 있어요? 빨갱이다, 주사파다, 중국파다 이런 것만 씌우고 있죠. 그죠? 그게 애초에 대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망한 과정을 보면은 계획을 하려 했었다. 그리고 그 민비하고 아우 나 민비 그거만 이야기하면 막 나 살이 떨려. 그런 게 어떻게 국모로 인정받고 말이지 뮤지컬로 나오는지 나 이해가 안 가. 대원군을 기치로 한 수구파들이나 급진을 계획하자 다 부시자 양반제까지 사회 신분 질서 종교까지 다 부시자는 급전 계획파나 양반제는 갖다가 없애되 종교 문화 이런 거는 조선의 가치를 지키자는 온건개혁파나 다 망해버렸죠. 기본이 뭐죠? 국민이 변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계획을 주도하는 세력이 소수였고 그들은 역시 유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과거 생각으로 자랐고 급격하게 미국의 문물을 갖고 오자 일본의 문물을 갖고 오자 천국의 문물을 갖고 오자 근데 밑에서 개혁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를 보면은 이승만도 유교 집안에서 조선왕족 이씨였고 그죠? 미국에서 문물을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이승만 같은 경우 급진개혁파 중에 하나겠죠. 구한말에 들어와서 역시 유교적인 전통으로 나라를 통치했고 박정희도 그렇고 그죠? 전두환은 거 말할 필요도 없고 이명박이가 처음으로 개혁하자 이거 중도로 간다 그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박근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고 조선 것은 좋은 것이요 우리 아버지 했던 게 모든 게 옳은 것이요 이거였고 그러면서 망해버리죠. 그래서 쟤네들이 우리 국힘에 때리는 것은 수구꼴통이란 프레임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볼지게 근데 이번에 내년 대선은 3월달에 가는 이 대선을 보면은 유교 문화에 자리 잡혀 있고, 이 계획파들이 급진계획파나 온건계획파들이 또는 대영군 같은 수국골통, 민비 같은 수국골통도 외세에 의지하죠. 그죠? 일본한테 도망가려다가 아간파천으로만 민씨는 그냥 막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가고, 이모군란인가? 이모군란으로 누구야? 그럼 누구야 대원군은 볼모로 잡히고 천국에 볼모로 잡히고 천국이 나라를 다시 장악하니까 갑신정면으로 장악을 하니까 급진계약파는 싹 없어지고 온건계약파들이 천국하고 붙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그 일부가 그런 게 있었다는 사건일 뿐이지 성공하지 않는 계획과 성공하지 않는 그 혁명은 평가 못 받아요. 이것들이 좌파 애들이 항상 하는 게 뭐야? 광해에는 계획파였다. 혁명가였다.
어? 연산도 혁명가였다, 개혁파였다. 또 영조도 그렇다. 뭐 희한한 걸 막 갖고 나와.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성계 같은 사람이 개혁하고 혁명가였죠. 왕조를 쓰러뜨렸으니까 고려를. 그건 또 군부 쿠데타라 해가지고 이놈들은 또 좌파이들은 이성계는 또 치지 안 쳐줘. 박정희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국힘의 주류 세력이 누구냐 하면은 수국 꼴통들이란 말이야. 수국 꼴통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수국 꼴통들인데 그게 누구냐? 관료 출신들. 그죠? 검판, 행정부 관료 출신들이 지금 국힘 내에서 말이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들이 세상이 변한 것도 모르고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변화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일신영달을 위해서 박근혜를 강하게 집어넣고 결과적으로 그죠? 그 세력이 아직 남아가지고 윤석열한테 붙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불안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2030들은 그 6070들이 옛날에 외우면서 배운 역사보다 2030들이 역사를 배우는 게 2030들의 지식인 무식한 놈도 많고 2030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딸 같은 애 보면 말이야 역사 하나도 몰라. 2030들이 더 많은 역사책과 더 많은 해외 문물을 배웠기 때문에 역사인식도 더 강해요. 근데 그들이 대깨문을 지지를 하지 않아. 60대 70대로 할아버지 거르지 마세요. 틀딱 거르지 마세요. 꼴통 들으지 마세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새로운 미래 정치고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국힘을 지지해. 근데 그 세력이 형성이 안 됐어요. 이준석 뿐이 하나 없어. 이준석을 도구하러 뛰어 올렸어. 2030들과 개혁 보수파들이 고고티브 같은 보수 개혁자들이. 그런데 이준석을 갖다가 그 윤석열이가 짓밟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현재까지 두고 2030한테 완전히 2030들이 윤석열을 배척함에도 민지야 부탁하고 민지 찾아다니고 있어야지. 응? 그래서 신세대 문물들이 지금 구한말을 보면은 급진적으로 개혁하라는 거야. 국힘을. 기존체를 부실하는 거야. 그걸 먼저 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문시족 5년이 아니에요. 기존체를 싹 썰어버리잖아. 보수 우파를. 그렇죠? 그랬잖아요. 5년 동안 이재명 이놈이 나오면 더 할 것이고. 그러면은 국힘 쪽에서는 우리 뭉쳐. 수국 꼴통 뭉쳐. 옛날에 진박 뭉쳐. 그래가지고 대깨운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 이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구한말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이 잡놈. 그 잡놈이라고 그랬어. 시중에 그냥 거지 행사하면서 권력 잡으려고 그런 애들이나 공공개혁파 애들이나 6.1준이 이런 애들 6.1준이 이런 애들이나 뭐가 달라? 기존의 체질을 유지하면서 이것저것 다 받아들인다. 뭐가 달라? 그죠? 2030과 일반 개혁 보수 국민들은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정치 혁명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국힘의 현재 상태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기본적인 이념은 좌파 싫어. 그렇죠? 우리는 시장, 자본, 경쟁, 민주주의 국가야. 시장과 경쟁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논리 아니에요. 근데 이 국힘의 수국 꼴통이나 쓰레기 보수 우파나 우파 평론가들은 자유우파라고 그러는데 그 자유우파가 어디서 나왔어? 북한과 중국이 자유를 억압함으로 문재인도 북한과 중국을 좋아하고 자유를 억압함으로 거기에 대치되는 자유우파다. 자유민주주의 그러는데 그거 속이는 거지 그놈들이.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이지. 지금 국민은 계획을 원하고 있어. 국힘이 간신히 이명박이가 정권을 차렸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쟁을 갖다 슬퍼한 이재명을 물리치고 박근혜가 된 다음에 되는 순간 무너졌어. 2014년 4월 16일 나 그거 못 잊어버려. 세월호 사건. 국가가 할 일을 왜 안 했느냐는 거지. 아무리 공회받았지만은 그때 이후로 무너진 박근혜 세력이 아직까지도 윤대깨윤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다는 거. 이 한심한 작태, 이 비참한 역사관, 이 정치관
그게 지금 윤석열한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럼 국민이 지지하겠느냐 이거지. 바꿔라, 개혁하라, 우리 좌파 생각 세상에 살기 싫다. 참된 보수를 해다오. 참된 계획을 해서 우리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구 한 마리 민중이 없었고 워낙 무지개들만 살았으니까. 현대 2021년도에 대한민국은 너무나 스마트하고 똑똑한 2030들이 뒷받침이 있고 미래 세대는 구세대보다 구수구 세력보다 훨씬 똑똑한데 이걸 갖다가 등지고 배척한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또 망가진다는 거예요. 또 쫓겨난다는 거야. 완료그룹이 할 수 없으니까 검찰 권력 완료그룹뿐이 할 수 없으니까 정권을 유지할 수뿐이 없으니까. 이래서 구한말의 개혁파들의 몰락, 수구파들의 몰락, 식민지화가는 과정. 지금 그걸 갖다가 세계사적인 문제에서 축약을 시키면 국힘과 좌파의 대결에서 국힘은 지금 몰락을 했다고. 그걸 살리려면 계획을 해야 되고 계획적인 사람을 내보내야 되고 일반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을 갖다가 사로잡을 수 있는 계획주의를 내보내야 돼요. 그거는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 중에서 유승민뿐이 없다고. 솔직히 말해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놈은 모든 걸 뒤엎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문재인이가 이때까지 우파 괴멸시키고 시장을 갖다 망친 거는 잘했는데 자기는 그 이상 뒤집겠다는 거 아니야. 문재인이가 뿌리 뽑으려다가 남겨둔 거 더 뿌리를 파내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변하지 않고 이재명의 강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개념적인 문제가 정립이 들어가면 윤석열은 이재명한테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왜? 윤석열 밑에는 쉽게 말해서 구한말의 관료 출신들 수꼴통 대한민국 보수를 망친 놈들이 다 붙어 있다고. 그 2030들이 그걸 갖다가 보면서 윤석열을 지지할 거예요? 아니라고. 이런 걸 찍으려고 그러는데요. 매일매일 그 이상한 그 정치 사건이 나오니까 제가 뭐 유식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인은 상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